네,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에 중국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까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커들이 발길이 끊길라 벌써부터 한국 관광업계는 비상에 걸렸는데요.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세계 6번째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네. 일단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떻게 지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실은 만에 하나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오늘 오픈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서울에서 열릴 뻔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대 후반, 2006년, 2007년 이 상하이하고 서울이 굉장히 경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상하이가 낙점이 됐었고 네네. 이제 그동안은 임시 개장을 했었고요. 오늘 정식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일단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얼마만큼입니까? 규모가 거의 이제 12만 평이 넘는 그런 규모여가지고 12만 평이요? 예. 아시아의 최대 규모라고 하고 네. 게다가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세계 곳곳에 디즈니랜드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2천만 명, 연간 기준으로 2천만 명의 관람객이 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2천만 명은 무조건 넘는다. 상하이 사람은 다 와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5천만 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올해는 1,500만 명이지만은 아마 2천만 명이라는 연간 관광객을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액 규모도 예. 거의 지금 한 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간. 3조요? 예, 연간 3조 원입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 정도로 완전히 좀 덩치로서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뭐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 아시아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하이 내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이미 폭등을 했다라고 해서요. 그 근처 부분은 거의 35%에서 40%가 이미 집값, 뭐 땅값이 다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경제적인 효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상하이도 굉장히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의 성장률을 0.9% 포인트, 거의 1% 포인트 가량 올린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개발 비용에 쓴 게 한 6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6조 7조를 써가지고 성장률을 1% 올린다. 이게 상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재정 그렇게 투입해도 네네. 경제 성장률 0.몇%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아시아의 관광객 판도를 완전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입니까? 테마파크라고 하면 크게 빅2를 뽑거든요. 디즈니랜드가 있고 한쪽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 일단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동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경 쪽으로 많이 갈 유커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왕에 그냥 상하이로 가자.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일단 중국 관광객을 사로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황금 시간대 프라임 타임에 TV에 어떤 디즈니 캐릭터 같은 그런 수입 만화를 방영하지 못하게 해서 네. 과연 뭐 어린이들이 이걸 좋아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네. 기본적으로 보니까 현지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근데 디즈니랜드 가보면은 이제 오후가 되면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 네.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이게 거의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될 때는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관광객이 알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수입 만화를 제한하고 있어서 네네. 중국 어린이들이 디즈니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디즈니가 테마파크로서 이 효과가 있을까? 탈 것 놀이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탈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완다티스라든가 대안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즈니랜드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또 지금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1인당 거의 한 하루 돈 쓰려면 얼마 아니에요? 예, 입장료만 8만 원, 8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원화로요. 밥값이 거의 2만 원 돈 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가족 가면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겠네요, 그죠? 그 4인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60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든다고 보여지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예상과는 달리 성공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토종 경쟁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중국의 완다그룹은 2020년까지 완다시티를 개장한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맞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완다그룹이요. 중국의 최도의 부동산 개발 그렇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네. 워낙 크니까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완다그룹이 지금 계속 호언장담하는 게 아무리 들어와도 중국은 중국인들이 만든다 해서 이제 완다그룹이 내세우는 테마파크는 완다시티입니다. 지금 완다시티. 예. 몇 곳에 지어져 있고 이제 2020년까지 15곳에 완다시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격에 나섰는데요.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랜드도 없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없지만은 예.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완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다시티가 최후에 웃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완다그룹의 회장이 좋은 호랑이, 그러니까 디즈니도 한 무리의 늑대인 완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완다가 있는 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20년 안에 흑자를 못 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타당한 게요. 디즈니랜드가 많이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니버설 전 스튜디오가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예. 세계적으로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더 약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디즈니라는 이제 만화가 많이 캐릭터들이 죽어가지고 또 그렇죠.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이 이제 유커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관광 산업에 어떤 그 타격 주지 않겠나, 또 예. 어떤 여행업계 판도가 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 어떻게 좀 미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부정적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 쪽에서 상하이 이제 관광 갈 때 이 패키지 지금 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 쪽으로 관광을 더 많이 가게 될 텐데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은 롯데월드도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 네. 이제 지금 제2 롯데월드도 현재로서는 올해 내에 지금 오픈하기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오히려 유커들이 왜 서울 가겠느냐, 그냥 상하이로 가자라고 이렇게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관광업계가 이래저래 좀 이제 걱정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싱가포르도 걱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 중국에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중국 쪽으로 오히려 몰러가게 되는 그런 판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우리나라 테마파크 산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테마파크도 실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도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버랜드도 연간 기준으로 이제 드는 관람객이 한 8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엄청 760만 많죠. 명. 예. 그러니까 1000만 명에 육박하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도 한 760만 명, 780만 명. 엄청나군요. 에버랜드도 그 정도니까 둘이 합치면 한 1,500만 명 되니까 네, 네. 상당한 수준이기는 한데 예. 글쎄요. 네, 앞으로 또 주목해 봐야죠. 그러니까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원래는 한국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중국을 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후에 우리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테마파크의 무덤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거였어요. 오세훈 시장 때였었는데 서울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랜드에 디즈니를 끌어들이자 하고 이제 쭉 그 좀 토지를 확장해가지고 판을 키우자라고 했었는데 이 디즈니랜드는 일종의 좀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점할 때 그 나라 국가나 뭐 지자체한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런저런 뭐 제한이라든가 스폰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론은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느냐, 또 외화 로열티니까 외화 유출 있지 않느냐. 우리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있는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규제 차원에서 실은 이제 테마파크가 막혔는데 규제 개혁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중국한테 뺏긴다고 보고 나니까 아 그때 할 거리라는 생각도 좀 들고 현재 화성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낡은 규제된 과감한 어떤 개혁이 좀 필요해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